이만갑 어워즈, 북한을 속인 희대의 사기꾼이라 기다렸죠. 바레인 왕실의 자산관리인, 또 영국의 축구팀을 인수하는 러셀 스티븐 킹입니다. 무려 2조 달러짜리 투자 사기입니다. 2조 달러? 북한의 지하 자원을 전 세계에 팔아주겠다.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입금될 거다.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사기였기 때문에. 러셀 킹의 진짜 정체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에반과 모건. 폴로 선수들이라고 하는데요. 골프 대회에 참가하기로 북한으로 가요. 국가대표 4층 사기입니다. VIP 대접을 받으면서 관광을 다닙니다. 기사 딸린 차까지 내줘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처음 방문한 호주의 국가대표 피샷. 어떻게 쳤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면 너는 대체 목숨이 몇 개냐? 김정일의 자녀를 북한에서 사칭. 야, 이건 진짜. 이거는 사형이지 뭐. 북한의 김정은이 숨겨둔 비자금을 엔터키 잘못 눌러 실수로 기부하는 그날까지 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실수로. 아, 좋다. 옛날에 그런 일 있었거든요. 실제로 모 기업에서. 아니 올해 북한의 이 사치품 수입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5조 원의 김정은의 비자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걸 다 기부하면 그러게. 굶어 죽는 이 북한 주민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이런 기분 좋은 상상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오늘 이만갑에 힘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내가 같은 개그맨으로 봐도 이 사람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있을까? 텐션 떨어지지 않는 분. 장례식장에서도 기분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호 씨 모셨습니다. 사랑이 아니문이다. 사랑이 아니문이다. 북한으로 간 접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유행 하나만 더 해줘. 유행 하나만 더. 앵글이세요? 개콘 잘 모르죠? 왜냐면 이게 코미디만은 북해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이해가 늦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웃겨요, 안 웃겨요. 안 웃겨. 그렇게 하는데 안 웃겨요.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데요. 제가 진정으로 빨리 웃겨드려야 진짜 개그맨이 거듭나는 건데. 이번에 국악신동으로 거듭난 우리 박성호 씨. 진짜 우리 이만갑에 나와서도 국악 버전을 좀 해줬는데 처음에는 웃기려고 그러나 했는데 진짜 잘해. 요즘 북한을 보니까 네. 짜증이 잔뜩 나 있어요, 김정은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짜증이 정말 잔뜩 난 김정은을 위해서 노래 한 곡 제가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니나 너 빌리리야 언제 웃기나 했어. 언제 웃기나 했어. 짜증나다가 뒷골 땡겨서 이제 갈 수가 있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잘한다니까. 최근에 이제 부캐가 유행입니다. 특히 이제 예능 쪽에서 이제 부캐를 통해서 또 새로운 웃음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면에 부캐가 등장한다는 건 이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최근에 이 박성호 씨를 능가하는 이 부캐 부자가 등장을 했어요. 승마 선수였다가 호텔 사업, 카지노 사업을 하는 재벌 집안의 사생아였다가 심지어는 여자였다가 남자였다가 비슷하네요. 영상이랑 비슷하네. 너무나 유명한 지금 사건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전청조라는 이 사기 캐릭터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뭐 사기의 전말이 다 밝혀졌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재산이 51조다. 내가 뭐 일론 머스크와 만나보겠다. 나 누가 봐도 좀 유치하고 좀 허술하잖아요, 거짓말이. 재산이 51조가 아니라 현금만 51조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의아해하잖아.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나. 그렇죠. 나름대로 준비를 또 많이 했습니다. 직접 경호원들을 고용해가지고 이제 또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 만날 때. 3명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딱 보게 되면 이거 진짜 뭐 재벌 3세인가? 아니면 뭐 대단한 사업가인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만 좀 의심을 하면은 금방 들통날 건데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죠.
자기가 믿을만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걸 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진짜 누구나도 사기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위패 있잖아요. 유저지패. 네. 처음 만든 게 김정일이 아니에요. 빅토르 루스티히라고 1910년대에 아주 유명한 사기꾼이 있었는데 유럽에서 그 미국으로 건너가요. 건너간 다음에 경찰들만 만나. 경찰들 만나가지고 화폐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지폐 제조기를 만들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100달러만 빌려달라고. 넣은 다음에 6시간만 기다려라. 6시간 후에 똑같이 100달러가 또 생길 것이다. 라고 사기를 쳐요. 그래서 넣어요, 경찰관이. 넣은 다음에 6시간만 기다리시라고. 한 다음에 6시간 동안 이 빅토르가 뭐 한 줄 알아요? 똑같이 그려. 그려? 넣고 이제 6시간 후에 돌아온 그 보안관한테 보십시오. 200달러가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 기계를 팔아요. 사 이거를 또. 경찰관이 아니, 그리고 이 사기꾼들의 가만 보면은 그 진짜 그 김진 기자와 저같이 잘생긴 사람은 또 사기꾼이 못 돼. 그렇지. 아, 평범한 정말 동네 아재들이 보통 사기꾼이 돼요. 맞아. 지금 사기치고 있어요. 지금 사기치고 있어요. 사기꾼이네. 김진 기자 지금 거의 다 넘어갔어 지금. 김진 거의 다 넘어갔어. 얼마 있어? 2만만요. 아 그리고 사칭을 할 때는 일반인들이 접근 못할 사람들을 사칭을 해요. 재벌 3세다. 우리가 어떻게 재벌 3세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내가 왕의 뭐 아들이다. 어떻게 알아? 대통령의 뭐 삼촌이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역대 그 지금 세계사에서 가장 사칭 사건으로 유명한 것이 이제 안나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사칭을 했던 사건인데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가 니콜라 2세 황제지 않습니까? 이제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가지고 공산혁명군에 의해서 전 가족이 다 몰살당해요. 지하실에서 황제, 황비, 딸 4명 그리고 아들 하나까지 다 몰살을 당하는데 다 죽인 다음에 막내딸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소문이 도냐면은 막내딸 이름이 아나스타시아거든요. 아나스타시아는 살아서 도망갔다라는 게 퍼져요 이게요. 그로부터 10몇 년 후에 독일 베를린의 한 강가에서 한 여인이 투신 자살을 시도해요. 건졌어. 아니 왜 지금 투신하시는 겁니까? 제가 사실 그때 살아남은 마지막 공주 아나스타시아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기구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투신하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힘내서 사셔야지. 그때부터 이 안나 앤더슨은 러시아 황실의 마지막 공주 아나스타시아 행세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돈이 없거든요. 돈 좀 빌려주세요. 기금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러시아 황실의 그 재산 내 거니까 소송 걸겠습니다. 이걸 해요. 이게 죽을 때까지 나중에 미국 건너가가지고 미국 재벌이랑 또 결혼까지 해요. 이 스토리가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켰어. 그래가지고 율 브리너랑 또 잉그리트 버그만이 주연을 했던 아나스타시아라는 영화도 만들어지고 나중에 디즈니가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맙소사 나 아는데 그 영화. 그 영화가 이 사칭 스토리예요. 알아요.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나중에 DNA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야. 모든 꿈이 다 깨지는 순간이었어. 굉장히 유명한 사칭 사건이에요. 이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그럼, 이 어떻게 보면 사기 수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럼.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북한은 좀 약간 좀 북한만의 좀 스타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기꾼들의. 북한에서 사실 이런 정청저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가 딱 좋은 상황이에요. 사회적 상황이. 왜냐하면 중간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그 중간 다리들이 이렇게 한탕하고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못 찾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신분을 해서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북한은 사기치는 방법이 일단 I'm 중앙당 간부 이렇게 하면서 내려와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돈이 좀 많은 사람한테 접근을 합니다. 꽤 오랜 시간. 일단 차를 개인이 타고 와요. 그럼 북한에서는 개인이 차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눈이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에 다니면서 돈 냄새, 기름 냄새를 풍겨요. 그러면서 하나둘 입소문이 납니다. 누구야? 이렇게.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이게 지금 중앙당에서 주사바늘 만드는 철을 중국에 수입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지금 잠깐 지내는 거다. 철은 저기 무산강산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말하지 마. 이건 중앙당에서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다. 말하지 마. 이러면 사람들이 가서 한 마씩 또 다 전해요. 그럼. 이런 거 있다더라. 그러면 우리도 조금 어떻게 좀 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모아서. 그럼 하나둘씩 다 모여요. 근데 진짜 그 철을 부산에 가 사요. 사서 중국에 팔아요. 그 돈을 가지고 등발해버려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증발 안 하고 초반엔 나눠줘야 돼. 왜 더 커지면 진짜 큰 돈이 오이네. 안 당할 것 같지만 혹시 당해봤을 것 같은 우리 고맙사님도 혹시 해외에서 근무하시다가 사기 당해본 적 이런 거 있어요? 자이르라고 하는 나라에 다이아몬드가 많아요. 다이아몬드를 이만한 걸 가져와요.
정말 다이아몬드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이아몬드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2번 당했는데. 2번 당했는데. 이거를 다이아몬드는 강하잖아요. 근데 이게 맞을까? 그래서 하여튼 5,000불을 줬는데 어떤 사람이 망치를 한번 조금 치고 야, 그 깨지면 그 상품 가치가 없잖아. 이거 유리알 샀는지 어떻게 하느냐. 다이아몬드면 안 깨지죠. 망치로 쳤는데 산산 조각이 나. 아이고야. 망치로 쳤는데 산산 조각이 나. 아이고야. 유리 조각을 봐. 근데 한 번은 에메랄드를 가져왔어. 이만한 거. 예. 에메랄드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진짜 같아. 완전 진짜가 돼서 남아공에서 유명한 보석 가공이 최고인 그 회사가 있어요. 저 연합체. 거기까지 갔어요. 그걸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벌써 선금 2,000불을 줬고 거기 가지고 갔는데 딱 보더니 가짜라는 거야. 아 이만한 에메랄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싸게 산 거니까 싸게 산 건데 그만 진짜면은 엄청 싸게 사는 거니까. 아니 근데 한국이든 북한이든 전 세계 어디 가거나 사기꾼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상황은 조금 특별한 게 뭐냐면 북한에서 이제 작은 사기를 치면 범죄자로 잡히겠지만 아예 큰 사기를 치면 국가 대상의 사기를 치면 인민 영웅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뭐 해킹의 문제는 다 사실은 남의 돈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기 기법들이니까. 아 오늘 진짜 아주 대담하고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사이다처럼 뻥 뚫릴 만한 이야기들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만갑에서도 연말 시상식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북한을 속인 시대의 사기꾼 이야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름하여 2023 이만갑 어워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북한을 속인 희대의 사기꾼 어워즈. 자 첫 번째 후보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인상을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야, 풍채가 아주 뭐 네. 그냥 어마어마한데요. 자 일단 먼저 이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은 러셀 스티븐 킹입니다. 아, 이런 분이 킹이네. 네 국적은 영국. 네 영국이고 이 영국 런던 출신의 어떻게 북한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분이 어떻게 북한을 속였을까요? 글쎄요, 좀 풍채로 봐서는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프랜차이즈,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북한에서 한번 하겠다. 네. 많이 먹게 생겼잖아요. 네. 김정일 위원장의 혼외자다. 보내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만나게 해주겠다? 왜냐면 북한은 되게 운둔 생활을 하잖아요. 국제사회에서 왕따잖아요. 근데 국제사회에 나오게 해주겠다. 그 발판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게 거짓말은 해주겠다. 크게. 바로 정답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뭐야? 부자 사기? 투자 사기?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말한 거랑? 한번 투자해라. 일단 맥락은 똑같아. 맥락은. 투자니까. 네, 투자 사기인데 그 규모가 네. 무려 2조 달러짜리예요. 2조 달러. 2조 달러? 북한에 2조 달러가 있어요? 2조 달러면 3,000조 원 정도 되죠. 3,000조 북한에 그런 돈이 있어요? 이 사기극의 실체 우리 김진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무려 2조 달러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이 이 영국 남자에게 홀라당 속아 넘어갑니다. 이 자칫하면 북한이 더 뜯길 수 있었는데 북한 전체를 속인 이 영국 남성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기극은 어떻게 펼쳐졌을까? 너무나도 궁금하실 텐데요. 무엇보다 이 러셀 킹이라는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러셀 킹이 누구인가를 좀 알아야 합니다.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러셀 킹을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바레인 왕실과 또 영국 재계 그리고 영국의 이 축구 구단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남자였습니다. 정말이지 이제 대단한 남자였죠. 대단하네.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아랍에미리트의 재벌 만수르가 영국 프리미어 구단을 인수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구단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오일머니가 영국에 어떻게 투자하느냐라는 이 왕실의 재산과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던 그 시점에 러셀 킹이 두둥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하마드 국왕이 있었던 바레인 왕실의 자산을 관리하는 총 자산 관리인이 러셀 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레인 왕실의 자산이 얼마였냐면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41조 원입니다.
그러면 41조 원을 주물락주물락하는 이 자산 관리인 러셀 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영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퍼스트 런던이라는 은행이 이 러셀 킹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러셀 킹이 퍼스트 런던 투자은행에 찾아가서 내 뒤에 바레인이 있는 거 아시죠? 어마어마한 바레인 왕실 투자를 퍼스트 런던에만 독점적으로 약속하겠습니다. 대신 저에게 지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퍼스트 런던이라는 투자은행이 영국에 굉장히 건실했고 유명했던 은행이었거든요.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41조 원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오일머니만 들어온다면 퍼스트 런던은 영국을 넘어서 유럽 전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투자은행의 지분 49%를 러셀 킹에게 넘깁니다. 투자은행의 지분 49%를 러셀 킹에게 넘깁니다. 와, 49요? 네, 동업자가 된 거예요, 사실상. 같이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퍼스트 런던 입장에서도 아니, 바레인 왕실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투자되면 손해볼 장사가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어쨌든 러셀 킹의 2008년도 이 영국에서의 첫 투자 사업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러셀 킹이 눈을 돌린 게 나도 만수르처럼 축구 구단, 영국 축구 구단에 러셀 킹이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4부 리그에 있었던 노츠 카운티 구단을 러셀 킹이 사들입니다. 그래서 노츠 카운티 구단의 구단주가 러셀 킹이 되게 됩니다. 이거 지금까지 진짜인 거야? 아무도 몰라 지금. 진짜요? 성주 씨가 영국에서 유학했으니까 그렇죠. 예. 이 노츠 카운티가 굉장히 유래된 구단이잖아요. 사실 이 구단이 되게 유명해요. 왜냐하면 1862년도에 창단되는 구단이에요. 잉글랜드에서는 가장 오래된 구단이에요. 러셀 킹이 이 노츠 카운티 구단을 사들이면서 이렇게 언론에 공표를 합니다. 4부 리그 팀을 1부 리그로 내가 올리겠다. 내 뒤에 바레인 있고 내 뒤에 퍼스트 런던 은행이 있다. 근데 아무리 바레인 돈이라 해도 4부로 1부로 올리는 건 그거는 돈질의 끝을 가야 하는 건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러셀 킹이 누구를 내세운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당시 유럽 축구 리그의 감독 중에 명장으로 꼽혔던 스벤 예란 에릭손 감독을 말도 안 돼. 영입합니다. 감독으로요? 에릭son 감독은요, 스웨덴 출신인데 영국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어마어마한 전설적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는 2002년 월드컵 때 영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대한민국에 온 영국의 감독으로 더 유명하죠. 맞아. 당시에 이 영국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외국인에게는 단 한 번도 맡긴 적이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스웨덴 출신의 외국인 감독을 영국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할 정도로 이 에릭손의 감독으로서의 위상은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이 에릭손 감독을 단장으로 러셀 킹이 영입을 한 겁니다. 에릭손이 그때 단장을 맡으면서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 영상도 저희 이만갑이 구했습니다. I chose a little bit difficult way to do it, I think. It will take some years. I think it's maybe the biggest challenge, football challenge in my life. 도전을 하시네. 에릭손에게 러셀 킹이 그러면 영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 뒤에 바레인 왕실에 재산이 있는데 바레인 왕실의 어마어마한 이 구단에 대한 투자를 내가 약속하겠다. 실제로 일부에서 뛰던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을 이 노츠 카운티로 영입시키기도 해요. 몇 년 안에 내가 1부 리그 올릴 수 있다. 그런데 러셀 킹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좀 욕심이 생기는 거야. 영국 땅이 너무 좁네? 좁아. 유럽 땅도 좀 좁아. 좀 전 세계로 더 나가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러셀 킹의 눈에 띈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왜? 자,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이처럼 드라마틱한 인물이 없습니다. 일단은 너무 화려한 게 바레인 왕가가 이제 등장을 하죠. 거기에 이제 은행이 또 등장을 하고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이제 축구팀을 인수하는 사실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쓰면 맥락 없다고 이제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이 잘 나가던 사업가인 러셀 스티븐 킹이 다시 여기서 막장 드라마와 같은 전개로 북한으로 가요. 북한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가는 겁니까? 여기서 전기가 좀 갑자기 팍 뛰죠.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러셀 킹의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아까 보세요. 은행한테 약속했던 것, 그다음에 에릭송 감독한테 약속했던 게 똑같은 겁니다. 조금 있으면 바레인 왕실에서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입금될 거다. 아직 입금 전이구나. 라는 건데 이게 입금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났는데 차일피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뭔가 냄새가 나. 그 이유가 뭘까? 왜 바레인 돈이 입금이 안 될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게 다 사기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은행이 분명히 검사를 했잖아. 지난주에 다 했다며. 49% 주고. 은행은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했을 텐데. 은행도 속았고 구단도 속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바레인 왕실의 자산관리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레인 왕실의 돈이 들어올 턱이 없었던 거죠. 또 중동이라는 나라가 되게 이제 왕실이 있다라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불투명해요. 확인도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 딱 조회하면 금방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왕실 재산 이걸 누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비밀리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사기치긴 굉장히 최적의 조건인 거죠. 그래서 러셀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통할 수 있었던 거죠. 러셀 킹의 진짜 정체는 자동차 보험 사기 등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기꾼이었습니다. 범죄 이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기가 들통나는 걸 막기 위해서 안 되겠다. 크게 사기 한 판 쳐야겠다. 그 대상이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가장 좀 폐쇄적이고 맞아요. 좀 비밀스러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전 너무 궁금한 게 사실 접근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텐데. 그렇지. 아니 거기에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거기 뚫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러셀 킹 얘기가 참 재밌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는 사실 지금부터예요. 뭐죠? 말씀하신 것처럼 러셀 킹은 북한과 연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도 뭐 러셀 킹을 알아야 접근을 하죠. 러셀 킹 입장에서도 북한하고 좀 알아야 접근을 사기를 치든지 말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러셀 킹이 머리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북한을 낚기 위해서 몇 단계 사기 장치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러셀 킹이 북한을 상대로 설계했던 사기 전법을 제가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뭔가 북한을 유혹할 만한, 북한을 혹할 만한 연결고리를 만들라. 러셀 킹이 작업을 들어갑니다. 자, 희대 사기꾼 프로젝트. 첫 번째로 그래서 러셀 킹이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뭐야? 2009년에 스위스 코모더티 홀딩스 SCH라는 광물 회사를 차리고 나서 북한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광물 회사 오너인데 사실은 뭐 북한 쪽 광물에 관심이 있어 라고 간접적으로 1 쿠션, 2 쿠션, 3 쿠션으로 북한 쪽에 자꾸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와. 아니 사실 이 북한 하면은 혹하게 하려면은 뭐 무기 회사나 아니면 유리 회사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광물 회사는 왜 광물을? 북한은 돈도 없고 쌀도 없잖아요. 다 없는데 유독 많은 게 있어요. 바로 지하 광물이죠. 그래. 제가 살았던 부산에서만 해도 그 철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갔었는데 철뿐만 아니라 우라늄이라고 하죠. 그것도 상당한 양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가 2000년대였는데 2000년대만 해도 북한은 미지의 땅 그 자체였어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사기치기 너무 좋았는데 이때 당시 그런 뉴스가 나와요. 북한의 지하 자원 가치를 이제 3,000조 이상으로 본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말이 이 러셀 킹에게 엄청나게 혹했던 정보가 아닌가.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접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러셀 킹이 아마 북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잘 알아보고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러셀 킹이 2009년 정도라고 이제 했었는데 북한이 그때 막 핵 개발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재를 많이 받을 때였고 그리고 북한에서 또 2009년에 또 뻘짓을 하는 게 있는데 화폐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화폐 개혁. 네, 그래서 원래 안 좋던 경제가 이제는 정말 파탄이 나서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도 이제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제 뭐라도 잡기를 이제 구멍줄이 나오면 이제 뭐라도 내려오면 동아줄을 잡을 상황이었는데 이제 딱 러셀 킹이 그걸 겨냥한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도 주경 씨 말했던 것처럼 야 그래 그 우리 광물 좀 비싸게 사주고 좀 우리한테 뒤로
좀 보상도 해주고 하면 달러도 들어오고 좋겠네 라는 니즈가 지금 딱 맞아 떨어지던 그런 시대적 분위기였는데 문제는 아니 뭐 광물회사를 차려서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기를 치려면 호구가 있어야죠. 호구로 잡아야 되잖아요. 북한 사람이랑 좀 연결이 돼야 러셀킹도 사기를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러셀킹이 안테나를 돌립니다. 아 누구 만만한 북한 사람 호구 없나? 라고 보던 중에 어마어마한 인물이 러셀킹의 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오세현이라는 인물인데 오세현? 이 오세현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유명한 인물이냐면 예. 저보다는 더 고영한 박사님이 잘하실 거예요.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요? 오세현이라는 게 이제 북한에서 사실은 뭐 장성택과 거의 어깨를 당당히 거릴 만한 오국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사진에 나오는데 오국열은 오진우라고 다 아시죠? 북한 한국에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라는 사람 알더라고요. 북한 군대 말아먹은 네. 인물. 오진우가 인민무력부장 할 때 총참모장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두 사람을 싹 견제하면서 충성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김정일이 군부에서는 가장 가까운 측근이 바로 이 오국열과 오진우, 요 당 쪽에서는 장성택, 요 세 명이 당과 군부의 최측근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아들을 잡았다고? 왜냐하면 당시 이제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의 당시 핵심 실세가 바로 오세훈이었거든요. 와 이건 크다. 이게 오국열 하면 북한 사람은 정말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했는데 유명한 거 플러스 권력도 있었어요. 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오국열한테 딸이 있었는데 딸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거든요. 옥노딸이. 딸이 사망하고 나서 북한 전역에 법령을 하나 내렸어요. 뭔데요? 뭘까요? 법령. 자전거 여자 금지. 바퀴를 다 빼라. 바퀴를 다 빼라. 똑같은 말이죠. 비슷한 거예요? 자전거 못 타게? 네. 북한의 전 지역 여성들은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려진 지금 농담을 한 얘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한동안 여자들이 자전거를 탈 수가 없었어요. 이 오국영 딸 사망 이후로 자전거를 여자는 타지 못하게 타지 한다고? 말라고 해서 바로 네. 김정일의 지시로 여자들은 자전거를 못 타지 탔어요. 말라고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아니 자전거 합니다. 타다가 사고 나서 죽었게 망정이 밥 먹다 체해서 갔으면 밥 먹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나중에 뭐 숨 쉬지 말아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러면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둔다든가 신호등을 만든다든가 해야 되는데 자전거를 여성은 타지 마라. 그래도 안 탔어요 아무도? 탈 수가 없죠. 아니 근데 농촌에서는 조금씩 가는데 평양시에서는 적어도 한 명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 못하지. 석당 가고 하니까 한 1, 2년 못하는 할 것 수가 없죠. 예.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대단한 오세훈만 사업 설계 잘해서 넘어가게 만들면 완전히 북한으로 러셀킹은 진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한계는 오세훈이라는 인물은 알겠는데 안 친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 일단 만나야지. 영국으로 뭐 놀러 올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오세훈이 해외 자금 담당이어서 해외 출장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차에 러셀킹이 이 오세훈을 사기치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아주 히든 정보를 꿀팁을 입수합니다. 오세훈이 해외 나올 때마다 수억씩 하룻밤에 카지노를 합니다. 그래서 러셀킹이 카지노를 찾아갑니다. 오세훈을 만나려고. 실제로 만나요. 밤새 카지노를 같이 칩니다. 그래서 러셀킹이 오세훈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북한 광산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스위스 커머더티 홀딩스 대표다. 라면서 오세훈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사기쳤을까요? 나는 기술이 있다. 너희 되게 좋은 거 많지. 우리 기술팀이 가서 조사해주고 매장량도 봐주고 사줄게. 아마 독점권을 자기한테 달라. 그러면 북한에는 모든 지하전을 내가 전 세계에 다 팔아주겠다. 싸게 냄새가 나는데. 다 비슷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는 못 판다. 그렇죠. 나는 팔 수 있다. 그렇죠. 영국이니까. 당시 이제 북한의 상황을 보면은 국제 제재를 당했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북한 스스로가 지하 자원을 밖으로 파는 것 자체가 금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인 내가 북한의 지하 자원을 개발을 해서 내가 전 세계에 팔아주겠다. 거기에 대한 뭐 커미션 얼마 정도 줘라. 그래서 우리가 나눠 먹자. 아마 이런 이야기가 가지 않았을까. 실제로 제안은 다 맞추셨어요. 북한의 광산 채굴권을 독점으로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이거 아주 비싼 값에 다 팔아줄게. 그리고 광산 팔면 리베이트도 너네한테 줄게. 오세훈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는 제안인데 의심되잖아요. 내가 널 뭘 믿고. 그때 러셀킹이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사실은 너한테만 얘기해 준 건데
바레인 왕실 자산관리사. 또 바레인. 광물 독점권, 광물 독점 채굴권 나한테 주면 우리 바레인 거액의 투자금을 북한에 투자해줄게. 라는 사기를 치게 됐는데 그날 밤 오세현이 러셀 킹에게 홀라당 넘어가게 됩니다. 말을 잘하나 보네. 근데 이제 북한의 광물 자원이 이제 3,000조? 그렇게까지 이제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오세훈이 아무리 파워피플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이제 일들 비즈니스가 성사가 되려면 결국 이제 김정일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그림에 해답이 다 나와 있는데 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수영이라고 하는 김정은의 후견인 노릇한 대사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스위스에다 광물회사를 차린 거는 미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물회사니까 북한 광물하고 연관성이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오세훈이 만난다는 건 이건 김정일한테 직접 가는 통로를 만든 거예요. 직접 통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원래 북한 대사관 뭐 이런 시스템은 뭐냐면 대사관 주재관이나 외교관이나 대사가 이런 좋은 일이 2조 달러면 2조 달러 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나라의 부강 발전과 이런 혁명을 위해서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정일로서는 또 일단 또 꼭 검토해보고 해봐. 그러면 검토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오세훈은 정말 부자냐? 뭐 영국은행이 있고 뭐 이런 소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돈이 이게 김정일로서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뭐라고라 3,000조라 이러면 뭐 공화국이 아랍에미레 같은 공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라고라는 어디서 배웠어? 와, 그걸 하시네. 뭐라고라고라. 그래서 이렇게 김정일의 승인을 받으니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아니 땅 파먹고 산다는 게 이거네.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 러셀 킹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사기 설계를 잘하는 거예요. 고양 박사님 말씀처럼 오세훈을 속이려 했지만 사실은 오세훈을 통해서 러셀 킹은 김정일을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당시에 진짜 이건 팩트인데 오세훈이 김정일에게 직보를 했어요. 직접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가 근데 널 어떻게 믿느냐? 널 입증해봐라. 널 증명해봐라. 우리가 뭘 보고 너를 믿어야 하는데 너가 대단한 거 알겠는데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차일피일 알았어 하고 북한에서 날짜를 자꾸 미루죠. 영국에서는 계속 의심의 씨앗이 쌓여만 가고 있죠. 러셀 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인 겁니다. 그때 사기 설계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뭐요? 사기 설계. 북한에게 러셀 킹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일단 이런 사기 주변에는요. 일명 바람제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제비 바람제비들이 필요한데 중동계의 어떤 연기자 뭐 이런 사람을 섭외해서 바레인 왕의 아들이다. 스마트라 하기 오일 머니가 하마라 하티 하라바 바람잡이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바람제비를 내세웁니다. 일단은 영국 사람 누군가를 내세웁니다. 바로 여기서 에릭슨 감독이 나온 거예요. 바로 여기서 에릭슨 감독이 나온 거예요. 에릭슨 감독. 너무 센데? 야, 아까 그 축구단 그게 안 없어지고 살아있네. 야 깜빡 잊고 있었네. 영국 국가대표 감독 출신의 본인의 이제 단장이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구단의 단장. 에릭슨 감독을 내세우는데 북한이 그때 2010년이었던 건가요? 남아공 월드컵에 모처럼 북한이 본선에 진출을 떡하니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김정일 입장에서도 야, 우리 북한 대표팀이 월드컵에 말이야 본선에 진출했는데 좀 잘해봐서 좀 쭉쭉쭉 성적 나오면 좋을 거 아니야 라는 초유의 관심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릭손이 러셀킹이랑 같이 북한에 간다면 북한에 가요? 간다면 북한 입장에서 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럼 무조건 혹하죠. 그러면 러셀킹 입장에서는 본인의 구단의 단장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뭐라고 꼬시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2조 달러어치의 광물 개발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 나랑 같이 평양 한 번만 갔다 오면 그 돈으로 다 구단에 투자하겠다. 라고 또 사기를 칩니다. 이거 1타 2피 1타 3피예요. 그러네. 북한 입장에서는 에릭슨이 오니까 북한은 속죠. 구단 입장에서는 평양에서 광물 사업 독점권을 줬대 라고 소문내기 딱 좋죠. 그걸 보고 있는 퍼스트 런던에서는 아, 저 사람 크게 사업가 많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다음 주면 돈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다 속이네. 2009년 10월
러셀 킹을 따라서 그 유명한 축구 명장 에릭сон 감독이 평양에 갑니다. 그래서 그냥 간 것도 아니라 국빈 대접을 받고 가요. 그래서 국빈 대접으로. 그 이후에 에릭son 감독이 BBC와 그때의 일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사기꾼 맞아 이거? Time I've been in the club for months and I like the players, I like the staff, I like the people working there. So I thought, okay, if this will help the club, I'm going. They used my name, of course I did, but at the end it became a big mistake. 아 이게 나중에 고백한 영상이에요. 네, BBC와. 회고록이네. 와, 러셀 일부더 러셀 있다. I was in the palace there and they were handing over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o-called shares. I asked them how much that was and what was that. And what they told me was not million, it was billion of dollars. 와, 쟤 뭐야, 쟤 진짜. 와. 저 영상을 보니까 이제 수수께끼가 좀 풀리는 게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이제 열리기 1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이 남아공 월드컵에 지금 올라갔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당시에 저 에릭son 감독이 북한 팀 감독으로 갈지 모른다 하는 루머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 라고 했는데 그 뉴스의 이면에 저 사건이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릭슨이 북한에 갔으니 야 그러면 남아공 월드컵에 에릭슨이 감독이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 에릭son 감독이 이제 북한에 갔었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북한의 월드컵 준비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탁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우리 축구공 몇 개 좀 해달라. 국가에서 축구공 그리고 축구화 좀 지원해달라. 그리고 유럽의 코치진들을 이제 북한에 좀 보내달라. 그런 거를 이 에릭son 감독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에릭son 감독이 돌아와가지고요. 그 북한 대표팀이 유럽에 전지 훈련을 6개월간 할 수 있는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북한이 아니죠. 북한은 선을 넘는 부탁을 합니다. 무슨 넘는 부탁? 선을 넘는 부탁. 월드컵 조 추첨 사기를 좀 쳐달라. 야. 조 추첨 사기를 좀 쳐달라. 왜 그래? 아니 뽑는 거를 뽑는 거를 창피하다, 창피해. 우리도 2002 월드컵을 우리도 치러봤지 않습니까? 조추첨하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주택복권 방식으로 이 추첨을 하는데 이건 피파 회장이 와도 피파 회장 할아버지가 와도 조작이 안 돼요. 근데 당연히 에릭son 감독은 impossible이라고 했겠지요. 근데 북한은 그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고저고 뒤에 우리 위원장 동지께서 지원을 해주는데 왜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북한은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게 없지 않습니까? 뭐 다른 유럽 팀들은 돈이 없어서 1차전에서 브라질하고 붙습니까? 그거를 북한 당국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를 에릭슨 감독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2010년도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김정일이 2008년도에 쓰러집니다. 뇌출혈로. 그래서 김정일이 쓰러졌다 일어나서 처음으로 본 게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김책공업대학 축구 경기예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앓고 계신 장군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16강, 8강 올라가는 게 김정일로서는 병을 다 낫게 하는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게 그때 당시 약간 평양에서 이야기가 돌았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경쟁국들끼리 축구 순위 굉장히 중요해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10년대 북한도 올라갔으니 이게 뭔가 그 필적할 만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거지. 맞아요. 아니 그래서 2010년 북한 월드컵 성적은 어떻게 됐어요? 조작 실패로 인해 가지고 브라질에게 2대1 패. 이거 잘했네. 브라질이랑 붙어. 그런데 다음에 그 포르투갈 7대0. 진짜. 그래서 코트디부아르에게 3대0 패. 그래서 망했어. 야, 조가 죽음의 조네, 죽음의 조. 브라질, 포르투갈, 코트디부아르. 죽음의 조가 아니라 그저 죽음이야요.
에릭슨 감독까지 동반해서 북한에 들어간 러셀 킹입니다. 이제 오세훈의 신임을 얻어내느냐 이게 궁금해요. 에릭슨 감독을 이용한 작전 네.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북한이 사인했어요. 사인했어요. 아까 사진에서 우리가 언뜻 지나갔는데 영상에서 이 러셀 킹이 김영남이랑 바로 옆에서 그러네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김영남이 명목상 국가 수반이에요. 저 그 자리는 김영남이 나온 게 아니라 사실 김정일을 대신해서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김영남의 뭐 이렇게 환대와 신임을 얻었다 그럼 얘기 끝난 거죠. 당시 러셀 킹이 진짜 북한의 금, 석탄, 철광석 이 세 가지의 독점 개발권을 따내는데 성공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저 러셀 킹은 제가 보기엔 MI6의 제임스 본드예요. 그렇죠. 북한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영국의 고도의 첩보원인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뭐 일사천리인데 완벽한데 아니 뭐 이게 결국 꼬리가 잡힌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들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북한과 영국 두 나라를 오가면서 국제 사기를 치던 러셀 킹 꼬리가 길면 이제 잡히기 마련인데 좀 황당한 것 때문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에? 또 뭐지? 이 엄청난 사기극의 막을 내리게 한 아주 물건이 있습니다. 특별한 물건. 그 특별한 물건을 이 스튜디오에 제가 공수해 왔습니다. 아니 뭐 광물 뭐지? 이거 좀 귀한 거라. 뭐지? 잠깐만요. 형 이거 잠깐만 들으세요. 계약서인가? 물건이 있던가? 물건이 있다. 아 진짜. 잠깐만. 우와. 힘 주고.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야! 우유? 우유요? 왜 우유? 생뚱맞는데요? 자, 과연 우유가 어땠길래 지금까지 걸리지 않았던 러셀 킹이 되송았을까요? 우유가 상한 우유 먹었나? 배탈 진한 났나? 우유? 뭐요? 아니 우유가 갑자기 왜 나와요? 뭐요? 일단은 그 노츠 카운티 구단으로 에릭슨 감독이 돌아왔잖아요. 여느 날처럼 평소에 이제 구단에 출근을 해서 단장으로서 열심히 이제 근무를 보고 있었는데 에릭슨 감독 눈에 믿지 못할 종이 한 장이 띡 눈에 띈 거예요. 이게 뭐야? 에릭슨 감독이 이렇게 봤는데 우유 대금이 밀려? 구단 선수들 먹는 우유 대금이 밀렸다는 독촉장이 구단에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야, 이 러셀 킹 같이 북한까지 갔죠? 북한 간부들에게 막 주식 나눠주는 거 봤죠? 광물 투자 사인하는 거 봤죠? 이런 사람이 우유 대금조차 못 내서 밀려? 여기서부터 에릭슨 감독이 싸다. 뒷골이 싸지. 이것 때문에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시각을 바꾸면 다 보이지. 에릭슨 감독에게 바레인 왕실 그 투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안 들어오고 있죠. 안 들어와. 퍼스트 런던 쪽은 어때? 봤는데 그 은행도 투자금이 안 들어왔다고 항의가 빗받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라고 에릭슨 감독이 눈치채게 됩니다. 결국 은행 주주들이 대규모로 반발했고 구단 관계자들의 연쇄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엔 세계의 사기꾼 러셀 킹의 사기극이 이 우유 때문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셀 킹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게 됐어요? 저도 궁금해서 현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사기극이 들통난 러셀 킹이 바로 바레인으로 도망쳤어요. 바로 바레인으로 도망쳐서 숨어 지내다가 결국 2019년 영국으로 소환돼요. 소환돼가지고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22년에 출소를 해요. 금방 나왔네. 뭐 몇 년 살다 나온 거야 지금? 한 3년? 3년, 네. 그래서 러셀 킹한테 사기 당한 투자은행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노츠 카운티 FC 구단은 아마추어 리그 이제 그 5부로 강등됐다가 다시 4부로 올라와서 현재는 리그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북한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잖아요. 근데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폐쇄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 세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뤘죠. 잠입이라는 영화 다루지 않았어요? 은퇴한 덴마크 요리사가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무기 거래, 불법 무기 거래하는 현장을 갖다가 찍었잖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럴 정도로 사실 기본적인 거 조회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은 궁하고 이런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서 믿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이 자주 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 아서 퍼거슨이라는 희대 사기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1920년대에 그 영국에서 활동하다 이제 미국까지 진출한 사기꾼인데 워낙 입담이 좋았는지 영국에서 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부유한 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국이 굉장히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 비밀리에 팔아야 되는데 성금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거 우선권을 준다. 하고 해서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 그 유명한 넬슨 기념탑 이런 걸 이제 6,000파운드에 팔아요. 재미가 붙잖아요. 나중에 빅벤 그 이제 시계 타주는 영국 국회에서 나가고 대박이다. 버킹엄 궁전을 팔았어요. 2,000파운드. 그 사람이 안 잡혀요. 누가 사요? 안 잡히고 나서 주로 이제 상대를 해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어수룩하게 당하거든. 미치겠다.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호주 사업가에게 백악관을 99년간 렌트해주는 조건으로 10만 달러만 내라. 이것도 팔아요. 대박이다. 그걸 믿는 거. 결국 이 사람이 자유의 여신상을 팔다 잡혔어요. 그런데 그런 거죠 이제. 야, 근데 이게 속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신분을 속이고 북한에 잠입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을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두 번째 후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클 것 같아. 점점 더 클 것 같아. 짜잔! 더 클 것 같아. 점점 더 클 것 같아. 짜잔! 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아주 잘생긴 청년인데요. 일단 이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은 모건 루이그랑 에반 샤입니다. 자, 국적은 바로 호주입니다. 예. 국적은 호주고 호주의 20대 폴로 선수들이라고 하는데요. 폴로 선수. 네. 축구장 3배 크기인 경기장에서 말을 탄 선수들이 격돌합니다. 저돌적으로 공을 몰아가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 영국에서 유래한 왕의 스포츠 폴로입니다. 폴로라고 하니까 왠지 말사기를 쳤을 것 같은데. 그러네. 일단 사기 유형은 어떤 게냐면요. 바로 국가대표 사칭 사기입니다. 국가대표 사칭 사기입니다. 북한에 들어서 네. 어떠시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봉준호 감독님 분발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데. 열심히 죄송합니다만 더 분발하셔야 돼요. 더 반전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영화 소개 프로그램을 뭐 한 10년 정도 하고 그렇죠. 있는데 맞아. 영화 소개 프로그램처럼 한번 제가 뭐 소개를 한번 재밌겠다. 재밌겠다. 예. 오직 재미만을 위해 북한으로 뛰어든 두 남자가 있습니다. 두 청년의 대담한 사기 행각은 2016년 폴로 대회 참가를 위해 베이징까지 날아온 모건과 에반. 대회만 참가하고 곧바로 귀국하는 게 아쉬웠던 젊은 청춘들은 조금 특별한 여행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 바로 옆에 노스코리아 북한에서 골프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두 청년은 그 대회의 신분을 속이고 참가하기로 합니다. I had an anxious night the night before. Didn't get a great deal of sleep before I woke everyone up at about 2 a.m. and said, "Are we really doing this?" But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보고 싶었던 욕망에 사로잡힌 두 청년은 북한 측 대회 조직국에 메일을 하나 띵 보냅니다. 자신들이 호주 출신 골퍼이고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내용. initially we just said we were a couple of Australian golfers, and they said you are the Australian team, and we sort of didn't say no. So we thought we better go along with this. 이들의 아주 사소한 거짓말은 큰 나비 효과가 되어서 큰 태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두 사람을 호주의 국가대표 골프 선수로 오인하고 대회 초청장을 보내준 것이죠. 국가대표로 또 왜 오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골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메일 해석을 잘 못한 거 아니에요? 영어를 잘 해석을 안 되는 거예요. 골퍼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마 그런 거 아닐까?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베를린 국립음대 출신이라 그러거든요. 그 말 듣면 막 웃는 게 독일은 모든 대학이 국립대학이구나. 모든 자이 근데 한국에서는 국립고려면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 아마도 이제 호주 출신이다라고 하니까 북한에 사실 그렇잖아. 선수는 다 국가대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국가대표라고 그냥 착각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추어 대회인데 호주 출신. 그러니까 뭐 했냐면 이 기회에 이제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비 면제하고 불러드린 겁니다. 하지만 에반과 모건은 장난기 가득한 20대 청년. 그렇죠. 자신들은 이 국가대표라고 아니라고 밝히는 대신에 호주 국가대표 골퍼로 변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과연 가짜 국가대표라는 걸 들키지 않고 어떻게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자격증을 위조했나? 아닙니다. 대회 수상 경력. 수상 메달 같은 걸 하나 메고 들어가나요? 성주 씨가 지금 오늘 그 입은 옷과 좀 약간 살짝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녹색 어머니? 이 폴로 선수 2명이 호주 국가대표 골퍼로 변신하기 위해 첫 번째로 선택한 방법은 바로 유니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야, 이 두 사람은요 베이징에 있는 양복 가게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셰셰, 니시 팔로마, 셰셰. 밥 먹었냐? 양복 가게들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호주 국가대표 상징인 초록색 자켓 위에 호주 문양까지 새겨서 간의 수공업 호주 국가대표 유니폼을 달색했습니다.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바로 저 양복. 대박이다 이제. 폴로 앤 골프. 그러니까 가슴 떴네. 친구들이 밑에다 저 문장을 써놓은 것도 보니까 말하자면 나중에 잡혀도 우리는 폴로 선수다. 우리 폴로로 간 거다 우리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 아니 저거 북한 당국이 정말 골프의 골자도 모른다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지금 저 그린 자켓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뭘 지금 따라한 거냐면 마스터스 골프 대회 우승자가 있는 그렇지. 타이거 우즈가 입었던 그렇죠. 우승자에게 준. 저 아무나 못 입어요 저거요.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이제 매년 열리는데 주최 측에서 1년에 딱 100명만 초대를 해요. 아무나 못 들어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가입하고 싶었지만 계속 못 들어갔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저 그린 자켓 같은 경우에도 그 해 해당 연도의 우승자가 이거 입어요. 그래 내년에 또 내년 우승자가 나오겠죠. 이거는 그 클럽에 기증을 합니다. 영구 박제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 그린 자켓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번 연도 우승자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왜 북한 당국이 몰라요? 내가 북한이 좀 한심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누가 우승자고 그린 자켓인지. 그리고 골프는 절대로 실력을 속일 수가 없는 스포츠예요. Well, I got the largest ever created green jacket in Beijing. We had to pay a surcharge because there was the extra material. And I don't know how convincing these are. My stitching hasn't really... I don't know how convincing these are. My stitching hasn't really... 전 세계 뉴스에 뜬 김정일의 골프 실력이 대박이었어요. 맞아요. 김정일 골프 실력. 하루에 이글 뭐 10개, 머리널 머리런. 20개 그래가지고 세계 1인데? 예, 전체 18호를 38타인가 친 기록이 있어요. 71타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뭐 아무튼 철저하게 지금 사기칠 준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북한을 속이기 위해 준비를 끝낸 두 사람. 간의 수공업 국가대표 재킷을 입고 평양에 도착. 혹시나 들킬까 두려운 마음으로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데 그들을 본 북한 입국 심사자들의 반응은 박수. 웰컴 투 노스 코리아요. 노스 코리아요.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북한 입국에 성공하게 됩니다. 와 대단하네요. 국가대표 유니폼 덕분에 무사히 북한에 들어온 두 사람은 계획대로 아마추어 챔피언십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평양 골프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엔 강큰 호주 청년들도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걸리지. 이제 자격증 내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자격증? 입구에서 너네 스포츠 골프 같은 거? 쳤다라는 거 다른- 확인해보자. 다른 나라 선수들이 왔나? 진짜 국가대표들이 와 있었나? 골프장에 갔는데 보이부 사람들 딱 기다리고 있던 거야. 시뻘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뻘건 거? 시뻘건. 바로 시뻘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뻘건 거? 시뻘건. 바로 시뻘건 레드카펫. 레드카펫. 아마추어 경기에 국가대표가 온다고 하니까 그들만을 위한 레드카펫을 쫙 깔아놨어요. 골프장에?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맞습니다. 당당하게 북한의 VIP 대접을 받으면서 이 대접을 아주 그냥 즐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이메일 하나 보내고 녹색 자켓 걸쳤다고 레드카펫 깔아줄 정도로 북한이 그렇게 어수룩한 나라입니까? 근데 북한은 어쨌든 외교부는 많은 사람들을 참가시켜야 되잖아요. 뭐 김정일 동지가 뭐 김정은 동지가 이런 거를 했는데 이 나라를 쭉 왔다. 그럼 외교부가 칭찬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다 북한이 약간 외국인 대우를 좀 잘해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왔던 중동에서 왔던 간에 척 뭔가 가이드만 붙으면 다른 사람들 다 길을 비키고 그러는 시스템이야. 그런데다가 그 나라의 깊이 내부를 몰라. 그냥 신문에 나오고 이런 것들로 정세를 종합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호주 대표 자켓까지 있는데 그걸 믿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 관문을 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관문만 넘으면 외국인이면 그냥 왔다. 이게 유니폼 효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유니폼은 아닙니다만 비슷한 어떤 효과를 직접 본 게 뭐냐면 저 후배 중에 이렇게 머리 숱이 없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놀러 갔다가 산 저 위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자 이렇게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제 중간에 차가 못 들어가는 지점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차를 돌려야 되는데 못 들어가나요? 라고 했는데 창문을 딱 내리는 순간 들어가십시오. 스님으로 들어갔어요. 우린 왜 들어가도 되지? 끝에 어디 절이 있는 거야. 머리. 웃고 있던 이 친구가 이 후배 머리만 보고 스님이라고 생각하고 올려보내는 거야. 보여지는 게 진짜. 이런 유니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두 청년은요. 자 이제 대회 나갑니다. 이제 골프 실력만 안 걸리면 돼요. 그거는 안 걸릴 수가 있나? 아프다고 하든지. 그렇지 아프다고. 이거 안 치면 돼. 손 아프다고 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 먼저 쳤어요. 에반과 모건, 호주 국가대표 골퍼들이 나설 차례예요. 모두가 다 숨죽여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처음 방문한 호주의 국가대표 골퍼들의 첫 티샷을 기대하면서 보고 있어요. 와, 숨죽이고. 그런데 에반과 모건이 폴로 선수였죠. 어떻게 쳤을까? 본인들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북한 캐디하고 대박이다. At what point did the North Koreans spot the fake? I think they saw through our story on the first tee when they gave us a bit of a clap and went, representing Australia, Evan Shea, and I stepped up to the tee and hit it straight into the drink. 시에서 음료수를 마셨다고요? He lasered 3 balls into the drink off the bat. How much golf do you guys actually play at home? Are you any good at all? I think I'd probably played 18 holes total. Over the years, so not a great deal. We normally get to sort of 3 or 4 holes in and end up at the pub soon after. 저 폼이 어색하잖아. 미치겠다. 5m 갔어. Needless to say, there were no holes in one. It didn't take officials long to realise they were rookies. I hit 120, which apparently is not very good, and she thought it would bring great shame on my family. 와. 첫 티샷에 음료수를 마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KD한테 면박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와, 이 정도면 들킨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어설픈 골프 실력 때문에 정체가 들통나기 바로 일보 직전. 하지만 두 사람의 특기가 바로 또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대놓고 북한을 속일 만큼 간 큰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골프장 컨디션이 왜 이래요? 시차 때문에 컨디션 아주 별로예요. 이렇게 능청스럽게 남 탓을 시전합니다. 게다가 둘의 사기극을 하늘도 도왔으니 바로 대회 꼴찌를 피한 것이었습니다. 꼴찌를 피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85명의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여를 했는데 대꼴찌는 그 네팔 대사 15살. 딸이 15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제 85등. 그리고 이 친구들이 83등과 84등을 한 거죠. 꼴찌네 거의. 네. 128. 네, 그리고 골프를 치면서 계속 캐디한테 면박당했대요.
골프 선수 맞냐고. 예, 그러면서 이제 물론 잘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골프를 치고 뭐 각국 세계에서 오는 아마추어 선수들하고 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자, 120 타면 어느 정도 실력인지. 그러니까 120 타면은 연습에서 처음 나가면 이제 치는 딱 스코어거든요. 평양 가서 머리 올리고 왔네. 그렇죠, 머리 올리고. 그 말 하는데 처음 나갔을 때. 그 처음 나간 사람이 120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거고요. 경기 진행이 안 돼요. 그렇죠. 120개 치면요. 공 찾으러 다니다가 시간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캐디가 저렇게 질타를 준 이유는 단순하게 못 쳐서뿐만이 아니라 공 찾는 찾느라고 저 캐디 아마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질타를 하지 않았나. 가운데로 안 날아가죠. 근데 간이 크다. 배 밖으로 나왔다 진짜. 간이 커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정말 누가 봐도 골프를 처음 치는 사람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까? 골프 대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튀어야 되잖아요. 안 가요. 북한에 머뭅니다. 거기 뭐 했을까요? 북한에 있으면서? 관광? 관광을 엄청 그렇죠. 관광을 했어요. 사실 이 골프 대회 상품 자체가 영국 여행사에서 만든 5일짜리 패키지 여행 상품이에요. 3일 동안 이제 북한에 머물면서 관광을 다닙니다. 북한 당국이 기사 딸린 차까지 내줘요. 꼴찌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여행 관광을 다니는데 만수대 김일성, 김정일 동상 방문해서 꽃다발까지 먹고 또 평양 곳곳을 다니면서 인증샷까지 찍습니다. 자랑스럽게. 사실은 북한에 가면 뭐 웬만한 관광 코스로 가면 버스를 타고 다녀요. 근데 이 친구들은 둘만을 위한 벤츠를 타고 다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호주 골프 대표 선수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잘해줘야지. 거의 외교관 수준이잖아. 끝까지 그냥 가는 거야. 그렇지. 중간에 잘못 굴러가서 잡히고 이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네. 일이 커지네도. 잘 속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잘 속아준 덕분에 국가대표 골퍼로서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무료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최고의 VIP 대우를 즐긴 뒤 무사히 호주로 귀국한 두 남자. 지금까지 북한을 속인 최대의 희대의 사기꾼 소개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기 행각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본인들이 호주에 왔어요. 근데 너무 신나. 북한을 속였어. 공짜로 여행했어. 골프 쳤어. 입이 간질간질한 거야. 호주 뉴스에 출연해서 내가 북한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그리고 북한의 이 보안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더라라는 걸 줄줄이 다 떠든 거예요. 본인들이 그 덕분에 북한이 전 세계에 당시에 망신을 샀습니다. And thankfully, Morgan and Evan are now home safely. They're with us now. Lads, first of all, I'm going to... Well, we were greeted as heroes with our Australian capital. They put us up in a pretty flash hotel right in the centre of town that was surrounded by a lake, so you couldn't get away. And it was a 30-storey hotel, and it was coincidentally every single person was on level 26. And they had one bar downstairs that they reckon was pretty popular with locals, but we didn't meet any of them. The pair had to hand over their passports to get into North Korea, but they say they had no troubles leaving the secretive state after their antics. I think their internet access is pretty limited in North Korea, so they didn't really have too many opportunities for research there. 검색이 안 되니까. 열어 죽었겠다. 예, 아니 이렇게 진짜 이 사기 행각을 어떻게 보면 국제 뉴스에서 이렇게 막 떠올려도 되는지도 너무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냥 떠난 것도 약 올릴 텐데. 그렇죠.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일반인에게 하나 국가가 좀 농락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에게 아주 공식적으로 뭐라고 그러겠냐면 다시 왕복해라. 근데 우리 방송에 나와서 생중계로 우리 인민에게 사과하라 이걸 요구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사과하러? 절대 안 가시죠. 이 사람 당연히 안 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북한에 간다면 거기서 이제 바로 잡혀가지고 몇 년 또 중노동할지도 모르는데 거기 우리가 왜 가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북한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 이게 사과하라는 말은 미끼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만 하면 이제 들어와서 너희 사과해라. 좋게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감금을 하고 약간 북한 법으로 이제 사기죄에 해당하는 그런 북한 법에 준한 처벌을 내렸을 것 같아요. 노동교화형 한 10년쯤 가지 않았을까요? 자, 2023 이만갑 어워즈 최고의 사기꾼 편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 유성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면 너는 대체 목숨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간땡이가 밖으로 나올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이 사기꾼은. 자, 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기를 북한에 쳤는지 보겠습니다. 1호. 야, 이건 1호. 야, 이건 진짜 크다. 이거는 사형이지 뭐. 이건 크다. 이거는 김정일의 자녀를 북한에서 사칭했습니다. 김정일의 수 없는 목숨을 일인데? 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친척, 뭐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사기극입니다. 인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있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짭정이잖아, 짭정. 짭정은 큰일 났다 이제. 짭정은 북한에 가면 짭정은은 사실 처형 1호 대상이죠. 왜냐면 김정은을 사칭을 하고 있으니까요. 때는 바야흐로 2002년 8월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양의 대외보험 총국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리고 근무 중이던 이제 책임 비서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시오. 대외보험총국 책임비서 박유성입니다. 어디인지 소속과 직책을 밝히시오. 어서 여기는 그 장군님 서기실이요. 예의 있게 전화 받으라. 네, 말씀하시라요. 자, 지금으로부터 1시간 후에 김정일 장군님의 아드님께서 직접 대외보험총국에 들르실 예정이시. 박유성 총무 동무는 그 대기하고 있다가 잘 맞이하여 주시오. 네? 뭐 이 장군님의 아드님이 오신다는 겁니까? 대체 여기에 어쩐 일로 오시는 겁니까? 함부로 궁금해하지 마시오. 특히 그 장군님 아드님의 그 동서는 최고 기밀사항 아니겠소.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으시오. 알가소? 알겠습니다. 띡띡 뚝 끊긴 전화를 책임비서는 한창 넋이 나가게 바라봅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북한의 최고 존엄 이제 김정일의 아들인데 이 전화 한 통화만으로 그러게요. 대외 보험총국에 온다. 또 실무자가 그거 전화 한 통화만으로 저분이 김정일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이거 의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세 가지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요. 지도자에 대한 신격화, 그리고 북한사의 폐쇄성, 그리고 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수화기의 번호가 확인이 안 돼요, 북한은. 이렇게 그때 지잉징 돌리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만약 번호가 확인됐다 그러면은 아이게 어디서 온지 발신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그런 걸 통해서 사기가 가능하고요. 김정은 딸이 지금 공개됐잖아요. 주애가 공개됐는데 사실 저희가 추측만 할 뿐이지 김정은에게 아들이 몇 명인지 딸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아까 소속을 밝혀가지고 비서실이다. 이제 장군님의 아들이 갈 거다. 그러면 떠는 거예요 벌써. 의심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진짜 장군님의 아들인데 그걸 잘 받지 못했으면 엄청나게 처벌받고 만약 장군님의 아들인 거를 확인하는 것조차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지도자에 대한 최고의 신격화의 그런 문제, 폐쇄성 그리고 전화기 요 세 개가 잘 맞아가지고 사기가 가능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누가 감히 1호의 자녀 사기를 치겠습니까? 네. 이제 사기도 크게 쳐야지 속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임 비서는 보험총국 정문 앞에서 나가서 일단 대기는 합니다. 근데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정말 올까? 이게 맞는 걸까? 근데 거기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근데 이 책임 비서의 의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사칭범의 수법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까만색 승용차를 한 대를 딱 타고 오는데 차 번호가 216입니다. 216? 네. 여기서 이제 김정일 생일. 김정일 생일. 역시 나가는 거죠. 근데 그 김정일 생일이 그 번호판인데 그게 이제 왜 의심을 멈추게? 그게 이제 김정일 시대에 나왔던 번호판인데 216하고 이렇게 뒤에 번호가 있으면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이상,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이상만 타는 번호예요. 그러니까 그 번호는 신분을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 차만 타고 나타나면 일단은 높은 간부야. 그러니까 그 216이라는 번호판이 그렇게 높은 고위급 간부들만 쓰는 번호판이라는 거죠. 더 궁금한 건 사칭범은 어떻게 해서 또 216이라는 벤치를 타게 됐는지도.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벤치는 어디서 구했어요? 일단 이 중앙당 간부의 운전사를 돈으로 이제 매수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당시에 이게 아무나 이 216 승용차를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운전 기사들도 자기 밥벌이로 이 차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매수를 한 거는 이 사칭범의 어떤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딱 입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차 번호만 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차가 딱 섰어요 앞에. 차 문이 열립니다. 딱 한 발자국 딱 내리고 사람이 딱 내렸는데 김정일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김정일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뭐 또 북한에서 간부배라고 하거든요. D자 형태 딱 나오고 한민복 입고 김태형 그리고 같은 사람이 나가지고 내린 거야. 걸음걸이도 외모도 비슷하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번도 장군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비슷하니까 맞구나. 그렇게 정중히 모시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와, 최고다, 최고 이거는. 감히 말 걸 수도 없잖아. 그럼요. 네. 북한에서는 이 비만이라고 하면 배 나왔다, 뭐 체형이 있다 이러면 간부라고 해요. 그야말로 부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빼빼 말랐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동네 친구들이 뭐 우리 집에 배 나온 사람이 있다, 뚱뚱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곧 우리 집에 간부가 있다라는 은어로 얘기하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회장님이 뭐 식사를 사준다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풍채가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간부 닮으셨습니다라고 하니까 너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욕먹는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조금 이 사람을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나름 근데 그 책임 비서는 실제로 뭐 자기가 생각할 때는 김정일 아들을 만났으니까 이거는 뭐 땡 잡은 거 아니에요? 출세인 거죠. 네. 야 이거 내가 잘하면 이거 뭐 중앙당으로 갈 수 있겠구만. 그렇죠. 이게 우심보다는 일단 조금 내가 출세할 수 있겠다라는 기회를 잡은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이 비서도. 그래서 일단 아무도 없는 방으로 이 사람을 딱 모셔갑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앉혀요. 근데 이 사칭범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품을 많이 들여서 여기까지 왔냐. 이제 본심을 드러냅니다. 무슨 본심을? 우리 장군님께서 천국을 찾아올 테니까 이제 곧 여길 방문하는데 여기를 꾸릴 수 있는 돈 2만 불 가져오라. 이렇게 딱 말해요. 2만 불. 그러니까 책임 비서는 장군님께서 여기를 방문하기 전에 여기를 끓여야 되는 비용이니까 뭐 확인할 방법도 없이 달려가가지고 2만 불 딱 가져옵니다. 가져왔어요? 이게 북한에서는 장군님의 아들을 누가 사칭한다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장군님을 모신대요. 모시는 돈을 달래요. 여기에 어떻게 토를 답니까? 그렇죠. 여기에 토를 다는 순간 바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거절할 수 없게끔 딱 이렇게 조이고 돈을 달라고 한 액수도 것 같아요. 가능할 만한 것. 그렇죠. 내부 사정이 굉장히 밝은 사람 아닐까요? 이 정도면? 그렇지. 자, 이 책임 비서를 농락하고 북한 1호를 사칭한 이 사기꾼은 2만 불을 딱 받아서 유유히 정말 여유롭게 쓱 빠져나갑니다. 성공했네. 나는 이 사건 지금 처음 들어갈 때 그냥 구두랑 명품 백 정도 하나 들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있을 정도의 돈 액수를 부른 거야. 와. 이거 어떻게 잡혀내는 거지?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냐면요. 대외 그 보험 총국에 이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지출이 되면은 보고를 해야 돼 위에. 그래서 보고하는 과정에 장군님의 아들이 2만 불을 가져가시오. 딱 하니까 상부에서는 그런 적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게 사기였구나. 그래가지고 대외 보험 총국이 완전 발칵 뒤집혀가지고 북한 그 보위부가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아마 북한은 사실은 살기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된지 너무 궁금한데 탈북을 했나? 돈을 갖고? 탈북했습니다. 궁금합니다. 정말 우프게도 이 사람은 이 돈을 2만 불을 단 1달러도 못 쓰고 잡힙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이게 북한에서 중앙당이나 이렇게 당장으로 올라가는 달러들은 이 번호가 추적이 된다라는 이 소문을 이 사람이 알고 1달러도 못 쓰고 한 달 동안 숨어 지내다가 발각이 됩니다. 근데 이 남성의 정체가 조금은 더
기가 막힌데 이 사람의 정체가 평양 조명 기구 공장의 청년동맹 위원장입니다. 나름 당성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청년동맹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 이 사칭을 벌인 거예요. 뭔가 좀 아는 친구니까 이런 게 그러네. 그래서 총국은 완전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국가보위부에서 사칭범을 잡기 위해서 전국 수배령을 내립니다. 수배를 내려? 네네. 근데 그거 재밌겠다. 그게 뭐냐면 인상착의를 딱 했는데 장군님이 아이고 사인이 못 받. 위원장을 잡으라는 거예요. 장군님인데.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어디가 있어요? 잡힌 이후에 이 친구의 행적이 이제 아예 묘연한 거죠. 묘연하죠. 아예 알려지지 않아서 이름까지 알려지지 않아서 할 수 없어. 근데 제가 아는 버전은 조금 달라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제까지 말하는 게 버전 1이고 재밌다. 버전 2는 뭐냐면 청년동맹의 위원장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근데 장성택이가 청년동맹을 관할하는 부장을 할 때예요. 네네네. 당중앙위원회에서 전학 오는 것처럼 가는데 네. 하더니 장성택 목소리하고 너무 똑같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똑같은데 내가 이제 조금 이따 가겠는데 돈 좀 조금 준비를 하라. 근데 보험총국 당비서가 고민을 하는 거죠. 10,000불을 바칠까? 이건 너무 작은 것 같고 20,000불은 바칠까? 20,000불을 준비를 해요. 근데 전학 온 사람은 당중앙회 간부들이 점심밥 먹으러 다 집에 가서 먹어요. 그럼 운전기사들이 대기를 해요. 자기가 기사한테 가서 내가 돈을 200~300불을 줄 테니까 나를 차를 태워 보험총국만 데려다 달라. 뭐 200~300불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딱 갔는데 20,000불을 건네요. 그래서 가지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까지 갔고 그 사람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돈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맞질 않으니 이 돈이 어디 갔느냐? 그냥 장 부장이 요구해서 갔다. 장 부장이 돈을 요구했는데 그런 전화 한 적도 없다. 이러니까 이제 보험총국이 발칵 뒤집혀서 결국은 이 사람이 숨어있다 잡혔다는 게 두 번째 버전입니다. 야, 오늘 많다. 사기 얘기는 재밌다. 뭔가 재밌어. 자, 어찌됐든 2023 이만갑 어워즈 시대의 사기꾼 편 이 중에 1위 1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갑 어워즈. 자, 이만갑 2023 시대의 사기꾼 어워즈 첫 번째는 러셀 킹. 두 번째는 모건과 에반. 세 번째는 청년동맹 위원장. 이 중에 1위는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다 끝났는데 왜 왔어? 다 끝났긴 뭐가 다 끝났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남았는데 지금. 아니 밖에서 듣다 보니까 무슨 북조선 속이는 게 뭐가 재밌다고 이 깔깔거리면서 웃고나 말이야. 야, 나도 내래 이거 시상식만큼은 네 가지 하는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직접 왔습니다. 본인이 갖는 거 아니죠? 시상자. 내래 직접 보고 갔습니다. 북조선 최고의 사기꾼은 의미 있네요. 바로 접니다. 접니다. 맞네. 말 되네. 바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 이 짭정훈으로 활약하면서 이 북조선뿐만 아니라 이 김정은까지 제가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상을 받게 됐는데 김정은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김정은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이거는 진짜 제 본심입니다. 옆머리 좀 길러주십시오. 옆머리 좀 길러주십시오. 너무 춥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 속마음입니다. 결혼식장 갈 때 창피합니다. 사회 보러 못 가겠어요. 이 최동원 감독의 영화 중에서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사기꾼들 이야기거든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식보다 탐욕이 큰 자. 세상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자. 세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무 많이 만난다. 1990년에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음악계를 완전히 흔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사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요? 이 음악상계 그래미 어워즈 아시죠? 1990년에 그래미 신인상을 받은 독일의 듀오가 있습니다. 밀리 바닐리라고 하는 듀오인데 엄청난 80년대 히트곡 Girl, You Know It's True. 여자여 알고 있죠? 이게 진실인걸? 그래미에서 신인상까지 받았는데 공연도 했어요. 90년에 새로운 사건이 알려집니다. 뭡니까? 이 두 명이 노래를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철저히 립싱크에 의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오직 뮤직비디오에서 춤을 추고 립싱크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은 완전히 사기 사건으로 변신해서 그래미에서의 신인상도 취소가 되고 음악계에서 무려 앨범을 600만 장을 판 듀오였는데 이때 충격을 받은 그래미 어워드 측에서 앞으로 그래미의 무대에 등장하는 모든 가수는 라이브로 불러야 된다. 맞네. 라고 하는 규칙마저 바뀌게 됩니다. 이때 유행한 춤이 암수암 전력 보유 랭킹이 세계 1위입니다. 아 진짜 1위요? 남친 야욕을 실현할 수 있겠다. 오늘의 진수식은 독수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동해 쪽으로 침투할 수 있다. 물속에 들어가면 레이더에 안 잡혀요. 어디 있는지 몰라.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안 나와도 돼요. 언제 어디서 얘가 불쑥 튀어나와서 전술핵 한 방을 쏜다? 제한 그 자체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히로시마 130배 정도? 대도시가 전부 담긴 거죠. 피해는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채널 A